서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오늘 사드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사드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그리고 YTN 보도국 이동우 부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오늘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해 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오늘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과 이 사드 문제가 갈등을 빚는데 이것이 꼭 그 남한 내부에서도 이제 남남 갈등으로 이제 비화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중국에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한 톤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방중길에 오르면서 한 초선 의원들의 말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준비했고요. 우리는 오로지 지금 이제 냉각기에 빠져드는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가는 것입니다. 네, 국내 정치에서의 이해 득실 이 문제를 차치해 놓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 의원들의 방중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될까요? 중국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국 내에도 이렇게 중국에 동조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걸 중국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 이전에 우선 여론전이라고 그럴까 선전전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일방적으로 보도할 수도 있는 거가 뭐냐면 이게 그렇잖아도 계속해서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루에 10편 정도의 기고를 실을 정도로 그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언론 매체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논평과 기고들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국 여론의 어떤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동원하고 또 여기에 또 의원 방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한국이 여론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반대 여론에 부닥쳐 있고 국내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복잡한 정세임을 좀 알리는데 주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의원들의 이번 야당 의원들의 방중이 이 사드 전국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확실하게 남한 내에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그런 것을 대내외 알리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아시다시피 외교안보 쪽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한 명도 이제 국방이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된 의원도 없고요. 그리고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전혀 가지지 않은 의원들입니다. 6명 모두.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선 의원 6명 가운데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드 대책이 간사지만 베이징대에서 유학한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의원들도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중국 우한대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만 이쪽 외교안보 분야에는 문외한이나 가깝거든요. 나머지 4명 의원은 전혀 증권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홍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도서 출판학교 출신이라든지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의사 출신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이제 당장 지금 이제 중국 베이징대 교수들하고 이제 좌담회를 한다는 건데 베이징대 교수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베이징대 교수들 같은 경우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드 배치에 왜 반대하는지.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거기서 논리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이 6명의 의원은 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좌담회가 결국 사드 배치의 그 반대를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렴시키는 그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논리의 구조를 끌어가는 그런 좌담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그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한국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와서 사드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 그 당내 지도부에서도 또그 김종인 대표라든지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거고 어제 저녁에 이제 김영호 그 의원한테 그 김종인 대표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에 방중을 하게 되면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안 가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데도 이제 6명의 의원은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국내 여론에서는 사드 반대 여론보다는 사드 찬성 여론 쪽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 전반적으로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드 배치에 찬성 의견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뭐 좌담회나 아니면 각종 간담회도 있고 뭐 이제 중국 공산당 간부가 베푸는 만찬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거기서 뭐 중국 의견에 뭐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이제 국익과 좀 반대되는 그런 그 언급이 나온다면 네.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려운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그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견은 피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뭐 실수를 해도 만찬 자리라든지 뭐 오찬 자리라든지 좌담회 자리에서 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거죠. 예. 어쨌건 당 지도부에서는 가서 극도로 조심해라, 신중해라라는 지침들을 의원들한테 일단 주긴 줬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종인 대표도 이제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고 당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원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월호 특조위 연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각종 정치 이슈들이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 6명이 더군다나 이제 전문성도 없는 6명이 중국 가가지고 그 이 사드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히려 뭐 더불어민주당이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요 부분은 패착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고 네.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청와대가 직접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이 전체적으로 중국이 사드 문제를 보는 것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얘기하고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식적인 반응을 내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이제 한국 정부의 어떤 의견을 무시한 채 공식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여론전을 통해서 자꾸 국론 분열을 갖다 부추기는 듯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막 갔을 거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걸로 해서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이런 여론전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좀 이걸 갖다가 주저하게 하고 연기하게 하고 뭐 이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좀 불식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정확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거나 소통을 하려면 정확한 그 인사들이 전문가면 전문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만나서 좀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그 천안문 가서 막루 외교
그렇죠. 하면서 미국이 불편해할 정도로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밀착했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육성으로 비판까지 했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관계가 현 정부 안에서는 다시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까지 멀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런 조짐이 없고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하고 서로 심기불편한 걸 다 털어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 전승절 그 기념회 그 측에 천안문 막루 외교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참석한 것 자체를 중국 국민들 전체가 예, 네. 아주 이례적으로 감동을 갖고 그걸 아주 받아들였다. 그렇게 지금 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그 이전과 달라졌던 것은 한국에 대한 재평가를 한 거예요. 한국이 그냥 막 미국 눈치나 보고 뭐 생각 없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갖고 필요할 때는 자기 독자적인 행동도 잘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런 데서 지금 사드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또 한국이 확 달라졌느냐. 그거를 중국도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우리 중국이 여론전에 치중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국이 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게 만들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나쁜 것이 미래를 볼 때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나빠져 갖고 더 이상 한중 관계는 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더민주의 그 속내는 짚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새누리당하고요, 또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사드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 두 당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사드 배치 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게 국민의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그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그 방중을 하면서 이쪽 그 사드 배치에 확실하게 이제 반대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 중국을 이제 공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그 중국과의 어떤 이 대결 그 구도로 몰고 가는 어떤 외교적 그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을 다 비판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당론으로 그러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런 걸 채택을 해라. 그런 당론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송동격서 전략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사드 그 반대 이제 당론을 채택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지금까지는 안보에는 보수 그리고 그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진보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왔습니다만 예. 이 사드 관련해서는 좀 그런 모순되는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어서 좀 요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더민주 지도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지도부에서 이 초선 의원 6명을 통제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해서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지도부에서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는 예. 다수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반대가 그 대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수표와 이제 중도표를 흡수해야만 내년 그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는 사드 배치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상당수 의원은 사드 배치 사드 배치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자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내 그 3명의 이제 그 당권 후보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하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뭐 사드 배치 반대를 하자는 게 이제 확실한 의견이고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류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당대표 될 가능성은 뭐 지금 현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의 어떤 그런 그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좀 원론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극렬하게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사드에서 느끼는 쪽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명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쪽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뭐 단순한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동북아의 전략 균형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드가 그냥 한미 간의 사드 배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게 한미일 동북아에서 이제 미국의 MD 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되는 거 아니냐. 그 전 단계로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미국의 MD 시스템에 편입되고 그것은 곧바로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전략 무기 체계를 갖다가 위협할 수도 있다. 예. 서로 이제 이런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반대가 시작된 걸로 압니다.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이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군사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는 구도가 돼서는 중국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은 모르겠지만 한미 동맹은 북한을 겨냥한 것인데 그것 자체가 또 다시 뭐 합쳐져 갖고 한미일 동맹 구조 같이 비슷하게 되는 그 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중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예.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우는 외교적인 치적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다시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걸로 비춰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중국과의 관계를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 특사 보내는 것도 그 중국에는 김무성 전 대표를 보냈고 예, 예. 미국에는 김정은 의원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무게감이 뭐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중국에도 먼저 보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반대에도 그 상당히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천안문 그 막루에 올라가서 그 네. 중국 그 전승절 그 기념식에서 그 군사 퍼레이드를 같이 지켜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AIIB도 가입을 했고. 그렇죠.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걸 판단을 한 거고 네. 여론조사를 해봤겠죠. 여론조사를 국민 어떤 여론조사 해봤을 때 이 사드 배치에 이제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은 여론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거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설득한다면 예.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그 사드 배치는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북한의 핵과 그리고 북한 미사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방어 체계이지 이게 공격 무기는 아니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 충분히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 예. 아마 그런 판단하에 이런 그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맥락에서 어제 청와대가 한 얘기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하질 않고 우리 사드 배치만 문제 삼느냐라는 걸 중국 쪽에 이제 그 논리를 제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게 시작은 사실 북한인데 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자꾸 위협을 더 증폭시키니까 이게 우리가 방어용으로 지금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 2년간 그래서 논의만 하다가 시간도 많이 끌었는데 북한이 그냥 지금 상태에서 멈추면 우리가 굳이 더 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논리를 중국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북한 때문이 아니고 북한은 오히려 지금 와서는 이제 왜 사드 때문에 더 미사일 발사한다고까지 막 논리적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이런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만드는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그게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네 전략적인 미사일을 갖다 전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지금 사드 배치하면 다 갖게 된다. 그게 그 중국에 미치지 않는다고 기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신뢰를 갖지 않는 한 그건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렇게 나가면 북한 문제에 협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진단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